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시나요? 아침마다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는 분들도 계시죠? 예전엔 거뜬했던 운동이 이제는 숨이 차서 못하겠다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숨이 차는 게 당연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숨찬 증상을 방치하면 COPD, 즉 만성 폐쇄성 폐 질환으로 이어지고 폐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폐를 관리하면 호흡기 기능을 유지하고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60대 이후 폐와 호흡기를 건강하게 지키는 핵심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팁의 팁팁입니다. 폐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외부 공기와 직접 닿는 기관입니다. 평생 수십억 번 숨을 쉬면서 공기 속 오염물질, 세균, 바이러스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나이가 들면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폐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고 기도가 좁아지고 기침 반사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노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로요. 오늘 영상은 4파트입니다. 첫 번째, 나이 들면 폐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두 번째, 폐 건강 위협하는 주요 질환들. 세 번째, 즉시 병원을 가야 할 위험 신호. 네 번째, 폐 건강 지키는 습관 7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폐 기능의 변화입니다. 폐 기능은 25세의 최고조에 달하고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최대 폐 기능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폐 조직의 탄성이 줄어들어 숨을 내쉴 때 폐가 충분히 수축하지 않고 공기가 폐에 남게 됩니다. 행경막과 호흡 근육도 약해져서 깊은 숨을 쉬기 어려워집니다. 기도의 썸모 기능이 떨어져서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는 능력이 줄어들어 폐렴에 더 취약해집니다. 폐 기능을 빠르게 나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흡연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담배 연기는 폐 조직을 직접 파괴하고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흡연자는 같은 나이의 비흡연자보다 폐 기능이 훨씬 빠르게 떨어집니다.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장기간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면 만성 호흡기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내 공기 오염도 문제입니다.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 곰팡이, 먼지, 반려동물 털이 만성 호흡기 자극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COPD 만성 폐쇄성 폐 질환입니다. COPD는 폐가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켜 기도가 좁아지고 폐 조직이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한번 손상된 폐 조직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흡연입니다. 흡연자의 약 15에서 20%가 COPD로 진행됩니다. COPD의 초기 증상은 아침에 가래와 기침입니다. 점점 심해지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나중엔 평지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니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폐렴입니다. 폐렴은 60대 이상 사망 원인 상위권을 차지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침 반사가 약해진 어르신들은 폐렴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는 흡인성 폐렴이 어르신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삼킴 기능이 떨어지면 식사 중 음식이 폐로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킵니다. 폐렴 예방 주사를 맞으세요. 65세 이상은 폐렴구균 백신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맞으실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도 매년 맞으세요. 천식입니다. 천식은 노인에서도 새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기침, 쌕쌕거리는 숨소리, 호흡 곤란이 반복된다면 천식 검사를 받아보세요. 폐암입니다. 폐암은 암 사망률 1위입니다.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자 또는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설량 CT 폐암 검진을 받으세요. 국가암 검진에서 만 54세에서 74세,
30감년 이상 흡연자에게 무료 검진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다음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숨이 갑자기 심하게 차서 말하기 어려울 때, 입술이나 손톱이 파랗게 변할 때, 산소 부족의 심각한 신호입니다. 가슴 통증과 함께 호흡 곤란이 올 때, 심장 문제와 구별이 필요합니다. 피가 섞인 가래나 기침이 날 때, 폐암이나 심각한 감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열과 함께 심한 기침, 녹색이나 노란 가래가 생길 때, 폐렴이나 심한 기관지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때, 폐암, COPD, 결핵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폐 건강에서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흡연을 지금 당장 끊으면 폐 기능 저하 속도가 즉시 느려집니다.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COPD 악화 속도가 비흡연자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폐에 동일한 손상이 생깁니다. 흡연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미세입자가 폐로 들어옵니다. 실내 흡연 환경을 반드시 피하세요. 금연이 어려우신 분들은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세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 상담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올바른 호흡법을 연습하면 폐 기능을 유지하고 호흡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복식 호흡 방법입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2초 유지합니다. 입으로 6초에서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쉽니다. 배가 쏙 들어가게 하세요. 하루 2번 5분씩 하세요. 입술 오므려 내쉬기 훈련입니다. COPD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코로 2초간 들이마시고 입술을 살짝 오므린 채 4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기도 압력을 높여서 기도가 좁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두 가지 호흡 훈련을 매일 하시면 호흡 근육이 강화되고 폐활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운동은 심장만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호흡 근육을 강화하고 폐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폐가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가 이상적입니다.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강도가 좋습니다. 숨이 너무 찬 분들은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매주 2분에서 3분씩 늘려나가세요. 수영은 특히 호흡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호흡 조절을 하면서 호흡 근육이 집중적으로 훈련됩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집안 공기가 생각보다 폐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요리할 때 반드시 환기하세요. 가스레인지 요리 시 발생하는 연기와 미세먼지가 폐에 자극을 줍니다. 환풍기를 켜고 창문을 열어두세요. 하루 2번 30분씩 환기하세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제외하고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교체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실내가 건조하면 기도점막이 건조해져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취약해집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가습기는 매일 세척해야 세균 번식을 막습니다. 공기청정기를 활용하세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에게 HEPA 필터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독감과 폐렴은 60대 이후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예방접종이 이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10월에서 11월에 맞으세요.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맞으세요. 폐렴구균 13가와 23가 두 종류가 있는데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보건소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종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도 매년 업데이트된 것을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입니다. 폐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입니다. 비타민C는 폐 조직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키위를 자주 드세요. 비타민 E는 폐염증을 줄입니다. 견과류, 아몬드, 시금치에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폐염증을 억제합니다. 등 푸른 생선을 주 2회에서 3회 드세요. 마그네슘은 기관지를 이완시켜 기도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와 시금치로 보충하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은 폐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짠 음식도 기도점막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번째 마지막 습관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폐를 압박해서 호흡 효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으면 폐가 충분히 팽창할 수 있습니다. 흡인성 폐렴 예방을 위한 삼킴 기능 관리도 중요합니다. 식사 중 음식이 자꾸 살에 들린다면 이것이 흡인성 폐렴의 위험 신호입니다. 천천히 작은 양씩 드세요. 식사 중 대화를 줄이세요. 식후 30분은 눕지 마세요. 물 대신 걸쭉한 음료가 삼키기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삼킴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면 재활의학과에서 삼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하신다면 매일 아침 복식 호흡 5분입니다. 비용도 없이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폐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전부입니다. 지금 숨이 조금 차더라도 오늘부터 관리하시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지금 호흡기로 가장 불편하신 증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기침인지, 숨참인지, 가래인지.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 주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흡연 경력이 있으시거나 호흡기가 약하신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